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3월 5일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또 잘 지내십니까? 오늘 뭐 주말이기도 한데 어제 좀 증시가 또 하락을 하면서 좀 우울한 그런 주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가 가장 큰 악재로 이렇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성 장세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좀 안전하게 매수 매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쉽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이렇게 차트가 모바일에서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가로 대비로 해서 이렇게 차트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냥 이렇게 세로로 보시기에는 좀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이 이제 구용폰이거든요. 그래서 구용폰에는 지금 화면 녹화 기능이 없습니다. 뭐 외부 프로그램을 인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겹쳐 있어서 좀 녹화하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폰이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폰이 오게 되면 제가 모바일에도 좀 최적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차트를 이렇게 좀 분석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쪼끔 불편하시더라도 그때까지 좀 참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증시 현황과 섹터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치솟는 유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우려의 투자 심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조정 구간에서 지금 변동성 시장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하게 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세배 레버리지 차트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시 현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이제 어제 고용지표 발표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0.53%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반면에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1.66%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0.79%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투자 심리를 알리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30선에서 움직였던 변동성 지수가 또 31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또 강한 그런 변동성 지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나타나면서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1.74%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별 현황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피바다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이렇게 에너지주라든지 또는 이제 헬스케어주는 꾸준하게 이렇게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타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술주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총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면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주가였는데, 지금 9.11 테러 같은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했던 이 러우 전쟁이 예상보다 이제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어제 인제 2월 일자리 보고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려진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인제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공격 영향으로 또 발전소에서 이렇게 연기가 보인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이렇게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정 구간에서 안전하게 이제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투자는 세 가지 추세 흐름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그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죠. 기간이 이제 조정받는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 구간으로 불리는 행보권은 추세 흐름이 역방향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행보권 내에서도 이렇게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달러 선에서 단기 매도를 하고 몇 달러 선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또 매매를 측정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박스권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CCI로 또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고,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박스권 매매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보면은 이런 조정 구간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정 시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시점 또는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지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또 초보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박스권 매매 같은 좀 안전한 그런 매매법이 좀 드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 설정이 되면은 반복해서 이렇게 지지선 부근에서는 매수, 그리고 저항선 부근에서는 이렇게 매도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박스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불츠 차트인데요. 어제 이제 불츠가 11.99달러,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불츠가 이렇게 그 횡보하는 이런 장세를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주 이제 들어와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계속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박스권을 통해 가지고 초보분들이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박스가 설정이 되었잖아요. 설정이 되면은 자, 윗부분이 이제 저항이 되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지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제 저항과 지지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불주 영상에서도 그 매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15달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상향 돌파를 하지 않으면 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정 국면에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와 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의 라인이 뚫지를 못한다면은 우리가 단기 매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예, 딱 한눈에 보시기에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을 이탈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매도, 자, 단기 매도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렇게 저항에 막힌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저항에 막힌 부분들이 또 우리가 단기 매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이제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박스권 이탈을 했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 비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에 따라서 여기에서 매수를 잡고 여기에서 매수를 잡으실 수도 있고 또는 현금 비중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CCI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매수 시점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 매수적인 부분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설정만 해보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상향 돌파하는지 또는 하향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TQQQ 차트인데요. TQQQ 차트도 보면은 지난주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 차트인데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을 해보시면은 지금 53달러 선에서 이렇게 그 매도적인 부분이 나왔고 또 48달러까지 어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52달러, 53달러가 단기 매도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지금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 주가가 지금 어느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항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도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TQQQ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뭐 불츠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제가 TQQQ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난번 2021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박스권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상향 돌파하는 부분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자, 어떤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서 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이탈을 하거나 또는 이제 돌파를 할 때 추세 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면은 상승 추세로 가는 부분이고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이제 박스권 상태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을 때 공통적으로 징후가 나타납니다.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박스권 행보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도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그 생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 박스권 돌파 시점에 나타나는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터지는 구간들이 있죠. 자, 이런 거래량이 이제 상향 돌파 추세를 알릴 수 있는 신호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그 첫 번째 박스가 있고 두 번째 박스가 있는데 자,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차례대로 높아지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제 상승으로 가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까지 이렇게 지금 모아졌다가 정배열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저점과 고점들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은 상승으로 가는 그런 추세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정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런 거래량과 함께 또 이평선이 함께 이렇게 그 나오면서 상승으로 가는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유념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얼마든지 박스권은 매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또 반면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안전한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박스권 매매법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말입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미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스트레스에서 좀 해소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주말인 만큼 휴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내일도 제가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